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 네. 또 30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시즌2도 벌써 30권째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랑의 학교라는 책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참 그 감동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어떤 댓글이었어요? 정말 감성 터지는 댓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세 분 다 미치게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오그라드는데요. 그 닉네임이 헛소리입니다. 네, 닉네임이 헛소리였어요. 네, 하여튼 저희도 여러분들 무척 사랑한다는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늘 변치 않고 팟캐스트에서 네. 오랫동안 사랑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저희 찐팬 분들이시죠. 찐팬. 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방송 시작하면서 네. 그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란 책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몇 분들이 좀 물어보셔갖고 그거 또 연결되는 링크 저희가 공개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정박님,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뭐 오늘은 좀 실용적인 네.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입고 오신 거 잠옷은 아니죠? 아니? 이 컬러가 약간 좀 잠옷 파자마 스타일. 아주 예쁘십니다. 네. 오늘 좀 실용적인 책. 네. 그동안 좀 뭐 우리가 교양과 몸과 마음을 네. 두루 좀 교양을 넓히는 책을 했는데 네. 좀 더 이제 실용적인 책, 자기 개발서. 오늘은 실용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재능이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거야. 근데 참 안 찾아오잖아요, 그죠? 네, 그 꽃은 피질 않죠. 나에겐 잠재력이 있어. 그렇죠. 항상 그 잠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잠재력이 언제 현실화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재능이 막 만개하는 것 같고 왜 똑같이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네. 이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인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도 아프고요. 그렇죠. 네. 유전자 차이 아닐까? 보통 이제 그렇게 결국 나중에 선천적이다. 네. 뭐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그 재능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운이 뭐 좋아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것들 그게 아니고 모든 재능 예를 들어 뭐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든지 박세리처럼 골프를 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리고 뭐 아주 100m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예술을 잘한다든지 예술 그림을 잘 그리는 이 모든 재능은 같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책이 있거든요. 그 법칙이 혹시 엄청난 노력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탤런트 코드라고 코드가 보통 우리 암호잖아요. 네. 그 탤런트 코드 재능의 암호. 이 재능의 암호를 한번 해독해 보마.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일종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발현이 되고 왜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발현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착안을 하면 이제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것들을 착안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상당히 좀 성과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꾸준한 노력이 아니라니 한편으로 저는 좀 다행이네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를 꾸준한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노력이라기보다 이 꾸준한 노력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노력에다가 사실은 딥 프랙티스라 해가지고 심층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심층적인 연습. 심층 면접, 압박 면접 막 이런 이게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들어봤는데.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5시간씩 아무리 클라리넷을 분다든지 바이올린을 켜도 그 한 달 동안에 그 늘어가는 것들을 실제로 이런 딥 프랙티스를 하면 6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6분? 6분 안에 한 달치 공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심층 연습이라는. 이거 딥 학원 프랙티스. 강사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미국의 저널리스트 네. 데니얼 코일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건데 뭐 이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랜스 암스트롱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 네. 그런 뭐 고환암. 예예예. 네네. 고환암 걸린 분. 사이클. 고환암에 걸리셨어요? 네, 사이클을 이제 워낙 오래 아마 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안타깝게 고환암에 걸리셨던 분이 랜스 암스트롱. 네네. 네. 뭐 그런 이제 책도 좀 쓰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 같은 경우가 이 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를 방문하고 그리고 일종의 그 2009년에 이 책이 우리에 번역됐는데요. 네. 당시로서는 최신 뇌과학의 성과를 좀 반영을 했죠. 사실 우리 재능에 관계되는 뇌 속에 어떤 숨은 물질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미엘린이라고 하는데 네. 미엘린이라고 합니다. 신경 일종의 절연 물질인데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 흔히 뉴런이 많지 않습니까? 네. 뉴런이 쭉 연결돼가 시냅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지를 펼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신경 섬유식으로 이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전기적으로 전기적으로 이제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전기가 전달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도 그냥 전선 노출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복을 덮잖아요. 네, 고무로 덮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전련을 해야지 그게 더 전달이 잘 되고 속도가 빠를 거잖아요. 네. 바로 이 미엘린이라는 게 그런 신경 섬유를 덮는 피복 같은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자기계발서에서 뇌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재능의 정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근데 네. 정박님의 재능을 네. 네. 어쩌면 저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책을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저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일종의 그 재능 이제 노력을 일단 해야 되고 네. 그 노력이 또 적절한 어떤 지도자 마스터 코치를 만나야 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딱 동기가 부여되는 순간이 있죠. 네네네. 누군가가 하는 거 보고 쟤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해? 라고 어떻게 누군가 흔히 말하는 트리거 방아쇠를 당겨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딱 맞물려질 때 이 재능이 네. 누구나 다 폭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례가 이제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다 이제 일일이 하나씩 다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죠. 뭐 아직은 이제 썩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번 들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 하면은 좀 네. 너무 뻔한 얘기들 막 네. 나열하고 맞아요. 남들보다 뭐 뛰어난 노력을 해야 한다, 막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뭐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주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를 참 별로 안 좋아하고 저거를 왜 읽지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렇죠. 이게 이 자기 개발서라는 게 우리가 뭐 그 예전부터 좋은 말들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네네네네. 물론 그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만 우리가 100년을 듣는다고 달라지는 건 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말을 왜 계속 듣는데도 인간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결국 그 말이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딱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있어야지 말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 네. 그 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어떤 자기 가족이 그 피살을 당했는데 그 사람 앞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면 맞아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맞게 이제 말들이 탁탁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럴 때 뭔가 탁 같은 말이라도 심금을 울릴 수가 있고 아니, 그건 그렇죠. 같은 말에도 뺨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암시를 주는 그리고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네. 그런 어떤 또 그 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똑같은 유행가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정말 뭐 뻔한 얘기들로 이루어진 유행가인데도 어떨 때 내 들으면- 상황이랑 와닿을 때, 네, 그때 한번 남친이랑 헤어지고 막 힘들 때. 그때는 그 얘기가 다 내 얘기 같고 맞아요. 그렇죠. 뭐 그럴 때가 한 번씩 있긴 네네. 있죠. 자, 그러면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라는 책 네. 오늘 우리 정광님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 아마 아이 키우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한참 뭔가를 준비하는 분들께 굉장히 더 많이 와닿는 책이 네네.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뭐 이 데니얼 코일 소개를 좀 해주십니까? 아니 뭐 그 이분은 소개할 그냥 것도 별로 없죠. 그냥 알라스카에서 예. 자녀가 4명이나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참 재밌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알래스카에서 살아요. 네. 그러니까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다자녀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예. 또 연구를 하고 돈을 벌고
또 대자연에서 산다. 참 로망입니다. 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 뭐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행도 잘 안 다니시고. 그래요, 맞아요. 여행은 아니니까 이거는 여행은 아니고 딱 저 우리 지난번에 그 저기 뭐였죠? 네이키드 에이프 그 털없는 원숭이 네. 그 작가도 뭐 책을 많이 팔리고 나서 딱 지중해서 뭐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저술하고 이런 것도 좋죠. 정박님도 우리 유튜브가 대박 나서 이제는 편하게 외딴 섬에서 네.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아니 뭐 원격으로 한번 저희 방송 녹화를. 네, 네. 자 그러면 뭐 바로 오늘은 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탤런트 코드.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 책에서는 왜 이제 코드 암호라고 하냐면 결국 이런 우리 인간의 우리 뇌라는 것, 브레인이 사실은 이 설계된 방식이라든지 우리 사람이 어떤 스킬, 기량을 습득하는 방식이 동일한 원리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음악 이런 미술 활동을 한다든지 모든 인간의 활동은 결국 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뇌에서 중요하다. 결국 근육에 보내는 신호, 그 정식 신호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킬의 차이지 근육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타고나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물질 자체가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물질 자체가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엘린이라는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거의 뭐 대부분 다 대동소이예요? 대동소이하고요. 물론 이제 그 우리 예전에 그 아인슈타인 뇌를 죽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결국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일반인의 뇌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요 이제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바로 미엘린을 생산하는 그 악교 세포가 일반인들보다 20-30% 많았다. 뭐 이렇게 그래요?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게 좀 물론 뭐 우리 뇌라는 게 아직 뭐 미개척의 영역이고 네.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의 작용. 그러니까 뇌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그 정보 처리 시스템. 그 여러 가지 정보가 그죠? 하나의 어떤 모듈이 있는데 그 각 모듈이 또 위에 어떤 모듈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식으로 계속해서 통합되는 그런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또 뇌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인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화학적인 작용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가지고 네. 뭐 세포와 세포 간에 전달될 때 이제 이온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자극이 되면 여기 문이 열려 가지고 정보가 전달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건식 섭식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고 젖은 게 다 있으니까 그걸 건식과 습식으로 비유하시는구나. 컴퓨터로 치면 건식 컴퓨터와 섭식 컴퓨터가 다 같이 있는 거죠. 컴퓨터도 습식이 있어요? 아니 뭐 말을 우리가 꾸며내자면 컴퓨터 습하면은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양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요것이 뭐 우리의 어떤 뭘 결정한다. 그런 것은 이제 좀 환원론적인 방식이고 요거 하나로 모든 걸 하는 건 좀 위험한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이 미엘린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엘린이라는 물질은 어쨌든 그 전선의 피복처럼 네.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일을 한다고 일을 한다. 그럴 때고 어떤 뇌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그 신경 섬유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네.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게 활성화될 때 미엘린이 이제 감아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안 감기는 사람은 아니요, 다 감긴다. 안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도 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 하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디프랙티스라고 심층 연습. 네. 그 심층 연습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미엘린이 계속해서 감기면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양적으로 봐요. 네. 그 미엘린이라는 게 두툼해지고 계속 두꺼워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킬이라는 거죠. 스킬의 정체라는 게. 그게 이제 두툼해질수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두툼해지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전달 속도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프로들이 어떤 맛의 달인이라든지 우리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집어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네네네. 만두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그램 단위가 똑같다라든지 네. 뭐 이걸 뭘 만드는데 정확하게 딱 이걸 그 감각을 아주 미세한 정말 몇만 분의 1초 잡아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 미엘린이라. 아주 단단하고 그렇죠. 굵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네. 거구나. 그것도 결국 미엘린이 계속해서 이제 그게 그 분야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신경 섬유를 계속해서
두껍게 단단하게. 네, 계속해서 몇십 년간 하다 보면 네. 그 감들이 결국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엘린을 많이 두껍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네. 달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닌 심층을 심층적인, 통해서 네.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네, 거죠. 네. 어떻게 두터워지지? 그 이제 그거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일 신기한 게 이런 재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천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천재가 있고 또 천재는 뭔가 신비롭다. 또 천재는 항상 한꺼번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책에 또 그렇게 나와요. 셰익스피어 시대 때 영국의 작가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뭐 19세기 비엔나에서도 천재적인 음악가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또 르네상스 한창일 때 그 피렌체에 얼마나 많은 뭐 우리 미켈란젤로라든지 그 모나리자 그렸던 다빈치라든지 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활동을 했다 이거죠. 근데 피렌체 당시 인구 7만이거든요. 이 인구 7만의 도시에서 지금도 뭐 전 진짜 1000년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그 영국의 우리 폭풍의 언덕을 지은 브론테 자매들 있잖아요. 네. 그 브론테 자매 3명이 어떻게 그 셋이 세계문학사에 남는 그 자매 셋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러면 뭔가 왜 천재는 항상 이렇게 때로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비밀을 풀어보고 싶다. 네. 과연 천재와 범인은 유전자가 다른가? 아니면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 사람 우리가 흔히 가지는 거 있잖아요. 네. 타고난 거냐 환경이냐. 그렇죠. 네이처냐 너처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이처는 타고난 거냐, 네. 너처는 양육된 거냐. 그것들 가장 고전적인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후천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보통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반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게 타협하는 거잖아요. 유전자도 중요하고 또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니까 그게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 이제 안 틀리지.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재밌게 보는 게 어떤 이제 가명을 쓰는데 어떤 소녀가 있는데 클라리넷 그 연습을 한단 말이죠. 네. 네. 클라리넷 연습을 하는데 얘가 이게 뭡니까? 그냥 한 달을 해도 잘 안 느는 아주 평범한 아이예요. 이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음악을 하나 들려줬더니 얘가 그 음악에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곡에 대해서.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연습을 한다 이거죠. 그 비디오를 찍은 게 있는데 얘가 자기 스스로 연습을 가다가 좀 정지하고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이러더니 한 6분 정도 그걸 하더라 이거죠. 6분 정도. 네. 근데 6분 정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 음악의 어떤 그 연주 실력이 갑자기 한 달치 이상을 확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 6분 동안에. 천재네. 아니 천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음악을 시켜줬더니 여전히 똑같은데 그 음악에 대해서 갑자기 얘가 확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순간을 봐란 말이지. 제가 지금 완전히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떴고 요 순간만 담아낸다면 이거 완전히 저 순간을 담으면 저게 수백만 달러짜리인데 저 재능이 지금 분출되는 저 비법이 저기 담겨 있는 건데 그 6분 동안에 한 달 할 그 어떤 재능이 뭐 달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초집중하는 잠깐의 시간. 근데 그 집중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 갖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이제 가다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음을 연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끊고 다시 또 돌아가서 다시 또 연습하고 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탁탁 캐치가 나아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그러니까 덩어리를 지었다가 끊어내고 천천히 그렇게 연습하다가 한번 이어지고 한번 또 틀리고 다시 또 쫙 이어지더니 6분에 완전히 완벽하게 쫙 연습이 끝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분이라는 시간들 이게 너무 놀랬다 이거죠. 이 재능이 막 폭발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거를 정말 뭐 그래서 어떤 이걸 이 촬영했던 그 호주의 음악 심리학자가 저 순간을 병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왜 우리가 탁 갑자기 빨라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공부를 하다 보면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두 분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재능이 없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박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 아이가 그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작 제 자신이 살면서 그런 순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아니야 있었는데 까먹게. 그 오락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전자오락 이런 오락도 거 진짜 잘 안 되던데. 그래요? 네,
아니 처음에 전자오락을 저도 잘 못하는데 네. 그 처음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50원 100원 줬고 계속해서 금방 끝나버렸거든요. 네. 옆에 친구는 보면 나하고 같이 했는데도 금방 잘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 하다 보면 그 미묘한 감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아 요걸 때 요 스틱을 그때 이제 스틱 갖고 했거든요. 네. 스틱을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 여기 무사히 넘어가야지. 근데 그게 아무리 옆에서 말해주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를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넘어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았는데 뭐 그런 것도 따지자 보면 그 어떤 반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한 걸 잡아내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알겠다. 요 말이 요 뜻이구나. 요렇게 미세한 뭔가 감각이 온단 말이죠. 요럴 때 손가락을 요렇게 놀래가지고 네. 요렇게 하니까 넘어가지더라.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정영진 씨는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이제 대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좀 있죠. 대인 관계요? 네. 누군가에게 네.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실패의 순간들이 있지만 네. 반드시 내가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초인적인 집중. 그냥 여자 꼬실 때라고 한 줄로 정리해요. 뭘 이렇게 말을 늘립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스스로도 네. 이게 나은가? 지금 이 말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구나. 초사이언이 돼서 이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게 진짜 네. 난가 싶을 정도로 내 입이 맞나? 와 정말 대단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그 특히 이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도 그 대중집 연설을 할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말이 막 튀어나온더라. 근데 사람들이 완전 열광을 하더라. 그렇지. 나도 생각을 못한 말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런 거 비슷하지 않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단련된 이 신경 어떤 그 회로가 네. 그 말을 작동을 한다는 작동을 할 거죠. 수 네. 있죠. 정민여도 아마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좀 매우 네, 높을 네.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그럴까요? 아닐 수도 네, 있지만 그 희열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아마 그 순간을 본인도 잘 모르게 아마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집중하다 보니까 빨리 업그레이드가 됐다 요 정도 생각을 그렇죠. 하겠지. 의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죠. 여기서 의식은 그렇게 의식해버리면 다시 다 할 수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 쇼핑에 있어서 초사이언 맞네요. 어제 새벽 6시에 독일어도 모르는데 독일 홈페이지에 막 들어가가지고 품절될까봐 막 거의 진짜 본능적인 힘으로 주문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까 대인관계는 좀 넘어서서 네. 예를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생각해 보니까 네. 예전에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 네. 하여가가 아마 이 집이었을 건데 앞에 랩 부분이 굉장히 빨라요. 네. 거의 그냥 듣고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네. 그거를 막 따라한다고 그때 워낙 유행했었어 갖고 그거를 테이프 몇 번 이렇게 막 돌려갔다 하면서 그 리듬의 랩을 막 따라 했단 말이죠. 맞네요. 어렸을 때는 그 랩 같은 거 따라하고 근데 이랬으니까. 그게 아마 지금은 못할 거야. 지금 아마.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아주 잠깐 시간이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왜냐면 그 옆에 애들보다 내가 더 빨리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옆 친구들보다 더 경쟁이 붙어갖고 누가 그 랩으로 완벽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 과제가 되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6분의 초집중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초집중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연습할 때, 그러니까 정확한 신호가 초집중을 해갖고 그런 신호가 발사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미엘린이 그 신경회로 주위를 겹겹이 이제 감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그 이제 겹겹이 감사니까 이 절연층이 우리가 이제 전선을 치면 피복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중간에 셀 염려가 잘 없겠죠. 셀 염려가 없잖아요. 절연층이 두꺼워지니까 그렇죠. 다른 쪽으로 안 서고 그냥 바로 ASB까지 목표 지점까지 빨리 전달되겠죠.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게 사실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 운동은 특히나 전달되는 속도의 정확성이라든지 네. 요 시점에 정확히 뭔가를 맞춰내고 요 시점에 정확히 힘을 집중시켜내고 그 공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요 정확한 시점에 이제 집중을 하는 능력들인데 네. 그게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심층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신호가 이 회로에 발사되면 계속해서 이제 미엘린이 두꺼워지고 네. 한 번 감겨진 미엘린은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연습을 하지 않아도 오랜 아니 시간이 그건 지나도요? 한 번 감겨진 풀어지지는 않는데 네. 문제는 이 미엘린도 일종의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연습을 근데 둔화돼요? 안 하되면 둔화는 되죠.
그게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미엘린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 각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기량, 스킬이 발휘되려면 미엘린이 두껍게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영역이든 뭐 운동의 영역이든 음악의 영역이든 뭐든지 다 스킬을 높이 되려면 반드시 미엘린이 두꺼워져야지만 그 스킬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책에서는 그런 미엘린을 어떻게 두껍게 계속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선의 피복이 두꺼워질 때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뭔가를 전달할 때 아주 순수하게 네. 100% 그냥 다 전달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주에서 난 사과들이 오. 우리에게 100% 그대로 내 몸에 다 흡수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래서 영주 100% 순수 사과즙이 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주 100% 순수 사과즙은요, 사과 이외에는 그 어떤 아무것도 것도 넣지 않아요. 예, 다만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씨만 빠졌습니다. 네, 씨가 그 안에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 걸러내는 기술을 사용해서 네. 씨를 넣지 않고 순수한 사과 가지고 즙을 만들었습니다. 네, 과즙입니다. 과즙. 너무 맛있어요. 네, 주스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에이드도 아니고 그냥 과즙이에요. 얘를 예를 들면 사이다 같은 데다 이렇게 타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아니면 뭐 그냥 이것만 드셔도 너무 맛있지만 그렇게 여름에 다양하게 혹은 뭐 냉동실 같은 데 이제 얼려 드셔도 네. 아이들이 사탕 대신 가거름 그 판에다가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거 부어가지고 넣으시면은 사탕처럼 먹으면 돼요. 네, 가거름 아이스크림처럼 먹고 그 판에 이렇게 막 붓다가 막 흘리셔도 좋습니다. 빨아 먹어야지 그러면 추릅추릅 해야죠. 그럼 더 사 드실 테니까 흘리셔도 괜찮은 네. 영주 100% 순수 사과즙 포털사이트에서 영주 순수 사과즙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제품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다른 과일 주스 이런 거 이제 전혀 네. 안 찾으시게 될 겁니다. 아, 저 그때 정영진 씨가 아이한테 그러니까 사탕보다 음료수가 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더 완전 설탕 덩어리에 그렇지, 흡수도 그렇지. 엄청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난 뒤로는 정말 시중 음료수는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주 은하수 사과즙만 줘요. 잘하고 계십니다. 100% 순수 사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데니얼 고일의 탤런트 코드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죠. 자, 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개요를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뭐 많이 한다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아주 본인이 꼭 딱 맞는 네. 뭔가 이 트리거가 있고 거기에 아주 초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심층 연습, 아까 말씀드린 심층 연습. 딥 프랙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일 시간 때우기 이런 연습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몰입할 수 있는 그 연습.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가능하게 되려면 점화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나한테 불이 확 붙여지는 순간. 뭘 할 수 점화. 있다라든지 네.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나도 되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바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말하는 마스터 코치. 마스터 코치. 예, 코치의 어떤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딱 같이 잘 삼위일체로 잘 결부되면 네. 정말 재능이 폭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은 보통 보는 쉽다. 거죠. 뭐 그럴 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네. 여기서 이제 미엘린이라는 일종의 그 물질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렇지 이게 전 세계 지금까지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루어졌던 교육에서 사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스승 밑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네.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잘 되고 이러면 사실 다 성공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이제 미엘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위대한 스승들의 어떤 교육 방식을 한번 재조명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그러면 이 물질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릴 때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예, 30세 이전까지 가장 활발하게. 우린 이제 글렀나요? 아니요. 30세 이전이에요. 이전에 많이 나오는데 50세까지는 계속해서 생산된다는 거죠. 양이 줄어들어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진짜 얼마 나 50대 정강이 끝났고 아니 50대까지 50대까지. 50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0대까지 생산되고 또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병이라든지 물론 노화되고 이러면 그건 합니다만 아주 그 특별한 병이 아닌 이상은 이 미엘린이 풀어지진 않아요. 한 번 감아진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든 된다. 네. 자, 네. 그러면 이 책을 뭐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근데 우리가 뭐 사실 뭐 연습하는 게 다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다 아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의지력을 가지라 집중까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고 나와요. 스윗 스팟. 그러니까 달콤한 스팟이요? 네. 달콤한 스팟이잖아요. 부분 네. 지점이잖아요. 잘 알고 있죠. 이 스위트 스팟이 본래 그거잖아요. 뭐요? 스포츠에서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스위스팟이라는 네. 스포츠 단어가 네, 있어요? 네. 본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윗 스팟. 뭐 예를 들어 했어요? 배트 야구 선수가 네. 배트를 들고 있다. 아니면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들고 있잖아요. 공이 왔잖아요. 근데 이 공이 왔을 때 내가 서 있는 선수가 서 있는 위치하고 내가 들고 있는 라켓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딱 이 그 지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라켓의 부분하고 공의 부분이 딱 부딪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고 극대화되는 지점. 아 딱 잘 맞았을 잘 때요? 맞았을 때 딱 소리 나고 제일 멀리 날아가고 제일 강력하게 날아가는 순간. 그 지점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정민이 우리 스팟은 그거밖에 야한 생각- 몰라가지고 아유 참나 정민이 그것도 참 스윗해요. 스윗스팟입니다. 정민이 형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이제 스위트 스팟. 네. 그리고 음악 감상할 때 우리가 네. 음악 감상하러 갈 때 네. 그 소리가 홀을 가잖아요.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거기도 스위트 그게 스팟. 또 스위트 스팟입니다. 아 뭔가 딱 후렴구 느낌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연주를 하고 독창을 할 때 최적의 최적의 청취 장소. 청취 장소 있죠. 앉는 아 좌석. 네네. 네, 그 그게 집안에 이제, 그렇죠. 그 처음 오디오 장소. 그렇죠. 오디오 같은 거 설치해 놓을 때도 뭐 스피커 이렇게 해놔갖고 뭐 가운데 딱 이 위치에 앉을 때 가장 소리가 잘 들릴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고 하여튼 네. 스팟이 중요하죠.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 스위트 스팟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습을 하잖아요. 뭐 피아노로든 아니면 뭐 탁구 연습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내 능력이 달락말락한 지점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불러요. 내 능력이 그러니까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달락말락한 그 부분 아. 있죠.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꼭 그게 스팟들이 꼭 다 그렇더라. 달랑말랑해. 민효야. 정민효 씨. 네. 정신 차립시다. 모든 스팟들이 다 그렇고. 아 그냥 다 됐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 대부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찾지 왜냐면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실패하는데 재밌는 게 여기 그 망칠수록 더 나아진다는 거죠. 망치. 실수할수록 더 나아진다는 거죠. 아닌데. 실수할수록. 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이제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이거는 가장 실패하는 길이라는 거죠. 머리 이렇게 극적극적. 실수하면. 실수하면 이제 다시는 못 만나지. 네. 아니 저 정민효 씨. 네. 이 스팟은 이제 여기서 그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얘기 끌고 갈 겁니까? 자, 그래서 네. 이 심층 연습은 이제 재미있는 게 결국 실수를 통해서 지혜로워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달랑말랑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수록 계속 향상되니까. 근데 그게 혹시 타고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포기해 그게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 계속 가능하게 되는 게 결국 말하면 점화가 돼야 되는 거죠. 점화. 아, 그러니까 불이 붙여줘야 거기서 되는 뭔가 거죠. 동기부여가 확 내가 있어야 하고 된다는 싶어져야 거죠? 되는 건데, 근데 하고 싶어져야 되는 게 보통 우리 내부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뭔가 각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책은 그렇게 안 봐요. 외부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외부적인 거. 여기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골프 선수 박세리의 사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어때요? 박세리 네. 선수가 뭐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박세리 선수가 97년인가 98년에 네네. 이제 그 미국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5, 6년 지나가지고 한국 그 여자 프로 골프 선수들이 미국 대회를 다 거의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 이거죠. 그 당시에 그 박세리가 우승하는 것을 보았던 한국 선수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언니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탁 그게 그 뭡니까 일종의 자극이. 점화가 돼버리니까 자극이 되니까 아. 이게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오. 더 디프랙티스가 가능하다는 네, 거죠. 뭔지 알겠어요. 저도 친구가 뭐 사면 바로 사거든요. 참을 수 없어. 그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그 뭐이고 남이 뭐 장에 가면 뭐 그 뭡니까 걸음지고 지게 네. 간다고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상당히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러시아에 아주 실내 테니스 클럽 아주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코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애가 이제 안나 쿠르니코바가 쿠르니코바? 예,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윈블던 처음에 준결승에 올라갔대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이내에 미국 그 여자 테니스 대회 대부분을 러시아 여자 선수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 그 클럽 출신들이에요. 아 그래요? 저 언니도 하는데 왜 못해? 해가지고 다 저 언니처럼 머리까지 다 그 포니테일로 딱 똑같이 묶어버리고 묶고. 그렇게 다 하면서 갑자기 다 올라가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점화가 되는 거는 사실 내부적인 열심히 해라 이래갖고 소용없고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되고 나도 할 수 있어. 아유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해?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그 심층 연습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어떤 사람이 자극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멋있게 연주를 한다. 나도 저거 연주하고 싶어. 네. 어떤 사람이 엄청 빨리 뛴다. 나도 저렇게 빨리 뛰고 싶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어릴 때 왜 이런 게 효과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부모라기보다 동년배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좀 어려운 말로 그 테리토리얼 임페러티브 해가지고 영토적인 명령을 받거든요. 항상 어떤 이 공간,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어떤 집단의 주류에 속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많이 있을 땐 친구의 주류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 가도 주류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면 내가 주류가 안 들어가 있으면 불안한 이유가 당연한 게 네.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집단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이제 집단에 들어가는 귀속 의식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고 싶다. 이게 가장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멋있는 음악을 너도 연주하고 싶지 않니? 너 저렇게 지금 저 안나 쿠르니코바처럼 윈블던에 올라가고 싶지 않니? 너 저렇게 박세희처럼 저 미국 가서 저렇게 뭡니까 양말 벗고 그 뭡니까 물가에서 공 던져내는 거 봐라.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니? 네.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게 결정적이라는 그 거예요. 이제 스위트 스팟이 되는 예, 거고. 스위트 스팟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 큰 뭔가를 성취한 사람을 봤을 때, 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네.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안나 쿠르니코바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죠. 그 클럽이 아주 볼품없는 클럽이란 말이죠. 네. 테니스 면이 한 면밖에 없어요. 같이 계속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박세리 주변도 박세리와 같이 맨날 실내에서 같이 한국에서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닿을 수 있을 것만 그렇죠. 아까 닿으려고 말라갈 때 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너무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나하고 맞은 아인슈타인이다. 네. 아니면 무슨 너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천재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럼 1억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사람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게 점화를 시키려면 저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이런 뭔가 여기서 나중에 좀 욕설 비슷하게 그 정운이 나오는데 그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천재가 때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천재나 왜 이런 사람들이 때로 나오느냐. 누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잭스 키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잭스 키스의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한 20년 전인가. 강성훈? 예. 은지원? 예. 근데 이재진이라는 이재진. 부산 출신일 거예요. 네. 뭐냐면 부산의 어떤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예를 들어 아이의 이제 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근데 하는 이야기가 이재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진이도 이렇게 성공했어. 제키가 되어서. 그러니까 재진이 우리 동네 살고 다 했는데 얘가 됐는데 내가 왜 못해? 우리 애도 할 그냥 거야.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다 되는 거고. 거기로 또 부산 출신들도 계속 많이 BTS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입되는 게 이 동네에서 보고 자랐다. 그럼 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진짜 좀 약간 설득력은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이게 순수하게 어떤 그룹들이 능력으로만 뽑혔다면 전국 동일하게 예를 들어 인구 분포별로 네. 어디에서 몇 명 이렇게 이제 나왔을 법도 한데 네. 실제로 그런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 보면 주변 친구나. 네, 친구나 맞아요. 이게 그 무리 중에서 네, 네. 막 두세 명이 이렇게 막 툭툭툭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송파 어디에서 이렇게 맞아요. 무기들이 네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보면 꼭
단독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닌 네. 무리들로부터 자극을 자극받아서. 받아서 그러니까 뭐 그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전부터 부모님들이 네. 친구가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친구끼리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자꾸 자기에게 자극을 줘야지 자극을 받거든요. 같이 친하게 지내는 많이 보는 친구들이 이런 걸 해내면 얘도 해낼 수 있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2차 세계 대전 때 그 맨하튼 프로젝트 핵폭탄을 네. 개발할 때 미국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독일에 우리 집 못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계속 흘린다는 거죠. 아무리 핵폭탄 만들려도 잘 안 되고 있다. 이 정보를 흘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핵폭탄 개발 잘 되고 있다. 이게 나가버리면 독일에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미국이 만드는데 우리가 못 만들어. 같은 머리인데. 그래서 이게 제일 그거를 제일 방지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같다고 보거든요. 너가 머리가 만들어내고 너가 만약에 문제를 풀어냈다 그러면 나도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테이프를 딱 끊는 게 중요하죠. 그걸 네. 끊어내면 남들도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운이 아닌가 싶은 게 좋은 친구 당연히 옆에 있는 게 좋은데 그것도 운이잖아요. 친구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적어도 타고난 건 아니라는 거는 네. 일단 여기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좀 된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의 무리에 들어가려는 노력이나 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뭐 평가할 수도 네. 있겠죠. 근데 결국 그것도 근데 네. 막상 들어가 가지고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일종의 시기 질투 경쟁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죠. 네네네. 결국 이제 노력이 따르면서 노력 속에서 이제 점화가 돼야지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 그거는 정말 남을 그냥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 감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흡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죠. 반드시 연습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점화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스위트 스팟은 어떻게든 이제 찾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결국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여기서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수를 여기- 하는 게 네네네. 중요하다고. 아. 실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실수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천적 능력이라든지 뭐 주어진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 속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사례가 나와요. 네. 미국의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이제 추락 사고로 죽어가는 것하고 네.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어떤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미국에서 1934년에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는 공군이 없어요. 그냥 육군, 해군의 항공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조종사들이 우편물 있잖아요. 우편물을 이제 군 우편물이나 군 여러 가지 물자를 수송을 하는데 계속해서 추락 사고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에 몇 명씩 구워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항공우편 연쇄 살인 사건이 언제쯤 멈추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항공우편 연쇄 살인 사건? 계속 죽으니까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결국 죽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비행 어떤 기술의 문제 아니냐 조종술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풍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조종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선천적인 자질이 중요하다. 네. 뭐 교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어나고 그럴 수 자질이 있죠.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조종사 훈련이라는 게 되게 엉성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쭉 한번 뒤에 앉아가 그 선임자가 도는 거 몇 번 돌고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못 견디고 구토를 한다 이러면 너는 조종사 아웃 나가 이런 식이고 몸은 좀 견뎌내네 그러면 한번 그 어림짐작으로 눈대중으로 대충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이때 에드윈 링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윈 링크라고. 이 사람 본래 이제 오르간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 기술을 너무 이제 조종술을 배우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배울 데가 없잖아요. 재미있는 게 그 찰리 채플린 2부 형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드니 채플린이 그때 비행 아카데미를 미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비싼 돈 주고 가서 이제 비행 기술을 배우러 갔단 말이죠. 네. 근데 가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거라 이거죠.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쭉. 자,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운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운전 잘하지 옆에서 봐. 그러고 나서 이제 운전해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습을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요거 이제 기술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네. 비행기 조종석의 주요 부품을 압축해 놓은 공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기계 장치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여기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날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비행하는 기분 내는 거 있죠. 우리 바로 지금 쓰는 게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같은 거. 그거를 바로 이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링크 트레이너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하면 이제 이 비행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인식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무슨 애들 장난감 아니냐.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 타고 해야지. 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몇 년간 뭐 했었냐면 이제 트럭 같은 데 싣고 다니면서 그 시골의 아이들한테 돈 얼마 내면 타여주는 거 있죠. 아. 우리 옛날에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밖에 쓸모가 없었는데 이제 자꾸 이 항공우편이 터지니까 장교들이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자, 요거를 네가 그때 뭐 만든 게 있다는데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사람이 올 때가 완전 그 비행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 실습을 할 수가 없구나. 명조종사도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올 수가 없을 정도로 기상이 안 좋았는데 네. 링크가 멋지게 이제 타고 착륙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결국 이 사람의 능숙한 비행 조종 솜씨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그 링크 트레이너가 나왔고 결국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사고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조종사들을 그때 막 그 항공전에서 조종사 많이 죽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바로 이 링크 트레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사망률을 하니까 많이. 예. 바로바로 또 조종사를 단기간에 길러낼 수가 있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 트레이너 가지고 훈련을 하면 비행하면서는 해보지 못하는 엄두 못 내는 진짜 실전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위험한 비행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번 휙 한번 비상 상황이요? 비상 상황을 한번 진짜 갑자기 한번 휙 거꾸로 돌아보고 날개를 한번 정지 상태에서 한번 휙 딱 넘겨보고 이런 것들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결국 뭐냐 이게 아까 말한 심층 연습을 이 스위스팟을 찾아가지고 심층 연습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단순한 비행기만 가지고 계속해서 뛰어봐라 하니까 늘지도 않고 오히려 비용만 들었는데 이런 것들 그 가장 무엇이가 중요하느냐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모의 비행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네. 심층 연습할 기회를 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더라는 거죠. 정민현은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뭐야? 그 트럭 같은 거에 네. 뒤에 이제 작은 놀이 기구 같은 거 싣고 다니면서 아, 그 말타기요? 말도 태워주고 네네. 네네. 뭐 이렇게 조만한 뭐 대관람차 비슷한 것도 그렇죠. 있고 그게 바로 그렇죠. 아 그런 거는 없었죠? 대관람차는 모르겠고 말은 있었어요. 말 아저씨 오시면 네. 500원씩 내고 탔던 기억이 나요. 자동차 뭐 모형 자동차 그렇죠. 네네네. 있고. 요즘 아이들이 타는 것 같은. 아 이게 있었구나. 그 링크 트레이너가 본래 그런 용도로 미국의 꼬마들한테 농촌의 꼬마들한테 네. 자 비행기 한번 탄 기분 쫙 네, 그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결국 발전해 가지고 항공대 조종사에 바로 이제 그래서 그게 결국 미국 공군을 만든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이 사고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독자적인 공군으로 존재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 이 에피소드 들으니 정박이 말씀하세요. 에피소드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운전 면허를 되게 늦게 땄어요. 또래보다.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그래요? 졸업하고 수능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운전면허증을 많이 따거든요. 저희 때는 부잣집 아주 부잣집 아들. 언제 따셨어요 우리? 저는 30살. 네. 지금도 운전을 잘 안 하시니까 정말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거든요. 한 20대 중반에 땄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운전이라는 게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한 순간이 있어서. 근데 되게 유명하신 강사님을 소개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딱 데리고 간 곳이 그러니까 막 중구나 이런데 되게 오래된 엄청 좁은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일단 너는 트레이닝을 해야지 어디서도 가서 너가 다 주차를 주차의 신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엄청 좁은 막 달팽이 관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주차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하 내려가고. 확실히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은 그렇죠. 좀 그게 수월한 거. 네. 일종의 그 운전면허에서의 스위스팟인 거죠. 네. 그걸 찾는 훈련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운전을 아주
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와일드합니다. 예.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도로 상황을 통제가 가능하다고 자신감. 그 사실 이게 뭐 이런 심층 연습이 제일 활용 잘 된 게 브라질 축구예요. 브라질 축구? 네.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 그 풋살이라는 거죠. 예, 풋살. 예. 그게 시작된 게 브라질이에요. 풋살이 미니 축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국에 한 축구 코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브라질은 저렇게 천재 선수가 많이 나오느냐 이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우승을 많이 할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80년대. 그 찾아가니까 다 뭐 여러 가지 보이는데 제일 신기한 어떤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공은 기존 축구공의 절반 정도 크기. 근데 무게는 2배나 더 나가고. 그런데 애들이 농구 코트만한 곳에서 막 이 공을 차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 저게 어떻게 하지? 근데 저거는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서 네. 공은 작고 무겁고 하니까 애들이 패스가 쉴 새 없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저게 뭘까라고 하니까 그걸 풋살이라고 이제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니까 펠레를 비롯해가 그 옛날부터 브라질은 그런 식으로 계속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공을 이제 뺏고 이러기도 힘든데 그 네. 좁은 공간에서 이게 막 순식간에 패스를 해야 되고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여기서는 축구에서 스위스팟인 거죠. 이게 뭔가 애들이 그 어떤 넓은 공간에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게 빨리빨리 이제 심층 연습을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이게 실제로 수학적인 이제 근거도 있답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공을 가지고 노니까 일반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것보다 6배 이상 공을 더 접촉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렇겠죠. 같은 시간. 인원도 좁은 적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을 더 정교하게 다루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도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발장이 아주 좋잖아요. 네네네. 기술도 새로운 기술은 브라질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펠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펠레가 58년 월드컵에서 깜짝 놀란 기술을 보였잖아요. 앞에 선수가 막고 있는데 공을 뒤로 툭 올려가지고 그 앞에 선수 키를 넘기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싹 빠지니까 이 선수가 도대체 공이 어디 갔는지 어리벙벙했거든요. 그 기술로.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완전히 자기 이제 뭐 손가락 다루듯이 갖고 노는 거, 공격을 갖고 노는. 그게 바로 결국 이 풋살로 이제 이것들로 이제 결국 자기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훈련을 하니까 네. 그 심층 연습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영국 코치가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 자기 이제 그 고향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꼬마들 데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꼬마들은 축구도 못하고 이런 애들인데 네. 그 도입한 지 결국 4년 후에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스코틀랜드 그 나이 또래 유소년 대표팀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기 동네 아이들이. 아 그래요? 4년 만에. 그리고 지금도 그 대표를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층 연습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 말고 우리 이야기로 조금 더 와닿게 뭐 예시 들어주실 만한 거 없어요? 아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게 네. 만약에 재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기면 안 아, 되는 그렇죠. 건데. 그 동네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은. 재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심층 연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딱 스위스팟을 잡아가지고 네. 이 아이들의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달락말락한 그 부분까지 밀어붙여가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면 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그 실수를 교정하면서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교육의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는 네. 선행학습은 이거에 해당이 안 돼요? 선행학습?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미리 약간 어려운 지점에 먼저 가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점화가 돼야 되죠. 점화가 그게 그냥 하는 게 돼서. 점화가 돼야 되죠. 여기는 이제 축구 선수들은 꼬마들 입장에서 난 저렇게 이기고 싶다. 네. 난 저렇게 잘하고 싶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딱 그 동기가 부여가 명확하니까 이 심층 연습이 그렇게 확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동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다. 이러면 그 동기가 안 되는데 그걸 내 능력이 달락말락한 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좀 있죠. 저는 최근에 이제 네. 친구들 중에 책을 내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언제 이런 글을 쓰는 능력을 연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책을 내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의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 이제 그 어떤
글이라든지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재능이다. 이 글이라는 걸 하나의 책으로 낼 때까지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 아는 단어를 것도 많아야 그렇죠. 지식을 배열을 하고 또 줄거리를 짜야 되고 이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천재적인 영감을 가지고 후다닥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브론테 자매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제인 에어라든지 그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이런 어떤 에밀리 브론테라든지 샤롯 브론테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재밌는 게 그 세 자매가 엄마 없이 자랐단 말이죠. 아, 엄마가 없어. 엄마 없이 자랐는데 또 다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근데 세 자매가? 예, 다 뭐 대부분 다 예, 그렇죠. 세 자매가 좀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통 보는데 그 진짜 그 초기에 이제 브론테 연구서는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정신 착란도 있었고 재능을 타고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근데 알고 자매가 보니- 나란히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건 저 물려받은 거라 생각하겠죠. 그렇죠. 유전이다. 그랬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것도 심층 연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옥스퍼드의 줄리아 파크라는 역사학자가 브론테 자매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실 무근이다 이거죠. 무슨 뭐 머리가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냉혹하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아주 외딴 지역도 아니고 정말 적당하게 번잡하고 혼잡한 동네다 이거죠. 일종의 시골 도시 정도, 완전 시골이 아니라 읍내. 정도는 됐다 이거죠. 그리고 뭐 아버지도 아주 온화하고 간대했고 집에는 장난감이나 책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천부적인 소설가가 아니고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이 자매들끼리 서로 막 글들을 막 서로 쓰면서 서로 보여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경쟁을 한 건가? 경쟁보다는 막 자 내가 이걸 썼으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지? 그럼 나도 써서 들려줄게. 이런 식으로 자매 세 명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이 나오거든요. 작은 책 해가지고 그런 책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린 천재의 징후가 전혀 안 보였다 이거죠. 네. 별로 이렇게 네. 어렸을 때 썼던 거 보니까 뭐 재주가 뭐 그렇게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재주 없고 전부 뭐냐 그때 유행했던 책들 다 뺏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필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글쓰기 하면 뭔가 창조, 개성 이런 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프랑스의 어느 대학에서 문예 창작 하잖아요. 뭐 가르치냐면 한 학기 동안 자기 좋아하는 작가 그냥 책을 뺏기는 거예요. 그 책을 그냥 장편 소설 한 권 뺏기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문체론, 문체는 딴 거 없다. 그냥 책을 한번 네가 필사를 해봐라 이거죠.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좋은 글 같은 거 뺏겨 쓰다 보면 상당히 감이 온단 말이죠. 이게.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성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글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뺏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모방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도 표절하고 문체도 흉내내고 다 표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한 권에 20일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권이 물론 80페이지 정도 되지만 그 자매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어릴 때부터 썼겠습니까? 네. 계속해 쓰고 그리고 이제 이 글쓰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 게임이었다는 거죠. 요즘 치면 막 그 우리 게임 뭐 롤플레잉 게임 이런 거 줄거리 만들듯이 그런 환상 소설 이런 식으로 많이 썼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이렇게 뺏겨 쓰고 모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재미있게 느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위대한 작가로 가는데 결국은 심층 연습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뺏기고 글을 만들어내고 모방하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근육을 발달시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글쓰기에 해당되는 신경회로에 그 미엘린 양이 아주 두껍게 네. 감아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 스토리는 그 1kg 커피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네, 맨 처음에는 유명 커피숍 커피를 따라 하려고 그랬어요. 네, 하시다가 네.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커피숍을 넘어선 거예요. 능가했지. 나도 모르게.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커피 하면 1kg, 1kg 하면 커피 이게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되는 네.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되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핸드드립은. 네. 근데 확실히 이제 더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캡슐 커피나 기계로 꼽아낸 그쵸. 커피보다는. 근데 그게 바로 딱 1kg 커피 우리 그
백 있잖아요. 그거. 아, 드립백. 드립백. 그게 바로 핸드 드립이잖아요. 네네. 네, 집에서 즐기는 핸드 드립 커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커피를. 거의 뭐 커피가 우유 수준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부드럽기가 실크를 마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운 드립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콜드브루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드시기 좋은 콜드브루 그리고 또 원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1kg 커피 우리 네.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팟빵 게시판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셔도 좋겠습니다. 앱도 요즘 잘 돌아가고 있죠. 네네. 자, 1kg 커피 늘 함께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에밀리 브론테, 샤롯 브론테 이런 브론테 자매의 그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은 연구해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미켈란젤로는 우리 뭐 천재 화가 조각가로 알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5살, 6살부터 음. 조각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어릴 때부터 그 연습을 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안다면 나보고 아무도 천재라는 말을 못 할 거다.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론 거기에다가 유명한 스승들이 결국 그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자극을 받아 가지고 자꾸 저들처럼 더 잘 그리고 싶다. 네. 더 잘 조각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 이야기도 그렇고 뭐 음악 네. 모든 것들이 그 결국 그 어떤 딥 프랙티스 심층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 신경회로에 이제 미엘린이 두텁게 감아져 가지고 다 그러면 결국 이제 재능에 꼽혔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선택한 진화 전략 아니겠냐 이거죠. 뇌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영진 씨가 네.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성을 아주 잘 화법을 가지고 정말 오늘 잘 함께 해야 해. 네, 잘 유혹할 수 있는 화법이 지금은 네. 아주 좋고 아주 좋은 유용한 스킬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갖고 그게 몇백 년 전에 뭐 어떤 아주 이슬람 사회에서 태어났다. 그 스킬 개발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돌팔매질이지. 그리고 또 몇천 년 전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이 막 컴퓨터에 귀신들 있잖아요. 천재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짝에 쓸모.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두뇌가 각각을 잘하는 이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어떤 신경들을 발전시키고 이러면 우리 뇌가 감당을 못 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잘 될지.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진화 전략을 택하겠냐 이거죠. 일종의 광대역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안 낫겠냐 이거죠. 각각의 어떤 해선을 만드는 것보다 한 그 대역 안에 여러 개 채널을 열어버려 가지고 여기에는 뭐 텍스트도 전송이 되고 음성도 전송이 되고 광대역 LTE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뇌가. 줄기세포 같은 걸 이제 마련해 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아버려 갖고 광대역 하면 뭐든지 다 거기서 뭘로 발전하든 네. 간에 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우리 뇌를 봐도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음악적 재능은 타고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스포츠 재능 타고나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발현될 수 있는 재능 꾸러미를 그렇죠. 주고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뭐에 꽂혀서 발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미엘린이 이제 감아주면 이게 그 그걸로 기장 스킬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게 바로 탤런트 코드의 핵심 아니냐 이러고.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점화, 동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마 탤런트 네. 코드 같은 책 안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신 분들이 네. 대체로 보면 우리 정민이처럼 네. 뭐 특별히 그 자기개발서는 안 좋아하시는 네. 걸 제가 발견했는데 네. 이 책은 그동안 보셨던 그런 일반적인 자기개발서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성공할 것과는 것이다. 조금 차원이 다른 네, 책이니까 나머지 이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재능을 발화시킬 수 있는 코드들을 2부에서 정방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